자, 이번 시간에는 FAT 1급 실무 수행평가 제10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관 번호는 U3 엔터 치시고, 지금 현재는 이제 2015년에 시행된 시험이니까 지금 날짜가 2015년으로 생각하시고 풀이하시면 되겠네요. 지문 먼저 볼게요. 이 회사는 힐링 바이크라는 회사고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자, 올해는 2015년이고 6기입니다. 실무수행 유의사항 항상 똑같으니까 한 번만 봅시다.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고, 뭐 당연한 얘기죠. 부가세가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고, 보통은 문제 1번이 일반 전표고 문제 2번이 메인 매출 전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타계정 대체는 적용 8번. 그 다음에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하시고,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지문에 자금 관리 하십시오 그러면 뭐 받으럼 현황에 지급원 현황에 반영하시면 되겠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의 이해. 첫 번째 거래처 등록 나왔습니다. 자료 설명 볼게요. 신규 거래처인 주 광명 바이크에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요청했으나 도착하지가 않아서 전자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거래처를 등록한다. 지금 사업자 등록증 안 왔으니까 이거 보고 얘 인적사항을 지금 등록하겠다라는 얘기네요. 상품 매입에 따른 거래의 입력은 생략한다. 이 밑에 이제 상품 매입에 거래가 없으니까 입력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하십시오. 번호는 1408번. 거래 시작일은 2015년 1월 1일.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도, 이게 지금 전자세금계산서를 상대방한테 발급해 줄 때 전송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기초정보관리 거래처 등록하겠습니다. 1408번으로 1408 주식회사 광명바이크 사업자 등록번호 치시고 대표자 성명 오른쪽 탭키 누르고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직접 선택하시고요. 도소매업 종목은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주소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22번지. 그 다음에 아까 거래 시작일을 2005년 1월 1일로 하라고 그랬죠. 이게 자동으로 찍혀 있네요. 잘못 찍혔으면, 이거 보통은 바로 등록하면 자기 새로운 날짜인데, 자기 현재 날짜인데 지금 오래된 것이라서 2015년 0101로 자동으로 찍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계산 발급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여기 들어가서 민채 한영키 누르시고요. MINCHE 그 다음에 빌 36524 두 번째 계정 과목 추가 적용 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연합과 이자 소득 발생할 때 원천징수분에 대해서 선납세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려고 합니다. 136번에 선납세금 계정을 만들라고 되어 있네요. 136번에 선납세금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가서 번호 136번을 칩니다. 선납 세금인데 이거를 선납 법인세로 바꾸고 싶대요. 그냥 써도 되는데 똑같은 뜻인데 빨강색이죠. 빨강색 계정 과목을 고칠 때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 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그럼 아무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다고 해서 돌아다니면 안 돼. 그냥 거기서 바로 치시면 돼요. 선납 법인세 이렇게 하시고 끝났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 키
세 번째, 거래처별 초기 2월 나왔네요. 외상매출금 명세에서 미지급금 명세에서 나왔으니까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 받아 있고 2월 등록하시래요.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셔서 외상매출금 선택하고 여기다 넣고 F2키 눌러서 이름, 계룡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번호가 직접 주어졌으니까 번호를 치시는 게 낫겠습니다. 160번 이렇게. 그 다음에 9천만원, 185번, 1억 5천. 그 다음에 189번, 125200 플러스. 여기가 0원이 되면 되겠죠. 미지급금, 부채죠. 여기다 넣고 7001번, 120만원, 99601번, 130만원. 먼저 2번 거래자료 입력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그리고 날짜는 1월 5일이고 거래 일자 2015년 1월 5일. 그 다음에 찾으신 금액, 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네요. 마운틴 바이크에 대한 외상 매입금을 통장에서 이체합니다. 그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없애시고 보통 예금 빼내시면 되겠죠.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날짜는 1월 5일. 전체를 이렇게 작업하실 때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이렇게 불필요한 게 많이 보이니까 제가 작업할 때는 그냥 구체적인 날짜 치고 갈게요. 작업 방식은 기간을 해서 1월부터 12월 이렇게 치셔도 되고 월 단위로 해서 이렇게 치셔도 되고 보통 월 단위로 치겠죠. 여러분한테는 그것만 잘 보이도록 그냥 구체적인 날짜를 칠게요. 날짜가 5일이죠. 1월 5일. 외상 매입금 갚을게요. 외상 매입금은 마운틴 바이크 금액은 500만원. 대변에 보통 예금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행복 바이크에 상품을 사왔습니다. 상품 매입과 관련된 퀵 서비스 비용, 즉 운반비죠. 현금으로 줬대요. 상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는 운반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야 되겠죠. 금액은 17,000원. 대금은 현금 나가고 상품 집어넣고 하시면 되겠네요. 1월 12일 날 대변인 현금 17,000원.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는 부대 원가니까 자산에 가산시키면 되겠네요. 세 번째,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여기 내용은 급여밖에 없는데 뭐로 퇴직금 지급이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급여가 1월분 급여가 우리은행 통장에서 나갔으니까 일단 보통 예금 이렇게 빼시고 그 다음에 급여 처리하시고 걷어놓는 건 이쪽에 예수금 처리하시고 많이 봤던 문제죠. 기본급 수당 지급금액 합계를 300. 보통 특별한 말이 없으면 수당을 뭐 재수당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급여 하나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급여 300. 그 다음에 걷어놓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예수금, 나머지 보통 예금 이렇게 빼시면 되겠네요. 날짜는 1월 25일자. 차변의 급여 금액은 300. 대변에 걷어놓는 돈 예수금 61600. 나머지 보통예금 우리은행에서 빠져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금액은 2938400. 네 번째, 단기 매매증권 매각 구입 및 매각. 날짜는 2월 6일이고요. 찾으신 금액이라는 얘기는 돈 입금이 출금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매각이 아니라 구입이겠구만. 같이 공용으로 쓰려고 놔둔 거니까.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샘물의 주식 100주를 주당 17,000원씩에 삽니다. 액면은 필요 없는 정보고요.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적습니다. 매입할 때 수수료는 원가에 더하지 않고 그냥 비용 처리하시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말이 없어도 얘는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단기 매매증권은 17,000원짜리 100주 170만원 집어넣고 수수료 매입
관련된 거는 수수료 처리하시고 나머지를 다 몰아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그래서 수수료까지 172만원이 나갔네요. 2월 6일자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인 170만원만 줬고요. 수수료는 지급 수수료 800번대가 아니라 900번대를 씁니다. 금액은 2만원. 그래서 묶어가지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국민은행 1720 플러스를 빼내면 되겠네요. 다섯 번째 문제, 출장비 정산. 날짜는 2월 17일. 출장을 마친 직원 여비 정산 내역을 보고 받고 부족액을 현금으로 추가로 더 나갑니다. 현금이 더 나가네요. 자, 일시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출장을 부산, 대구 갔다 왔고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가지급금 처리했겠죠. 2월 13일자 거래를 확인한 후에 2월 13일에 돈을 주면서 가지급금 이렇게 했다는 금액을 일단 찾아내고 가지급금 빼고 해당 비용은 뭐 여비교통비 처리하고 돈 더 쓰고 왔나봐요. 추가로 돈 내보내고 그리고 가지급금 계정에 거래처 코드를 관리할 것. 일단 2월 13일자의 내용을 보시고 오늘 날짜는 2월 17일자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2월 13일에 가지급금이 오상식이한테 4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오늘 날짜는 2월 17일 가지급금을 없앨게요. 대변의 현금, 차변의 가지급금이었으니까 대변의 가지급금 오상식을 걸고 그때 준 돈은 40만원이었어요. 왼쪽에 이제 여비교통비를 써야 될 텐데 이 여비교통비가 숙박비 33, 교통비 12 그래서 45만원을 쓰고 왔습니다. 여비교통비 45만원. 여기가 뭐냐? 가지급금이 40만원인데 400 플러스. 그래서 추가로 더 쓰고 온 돈을 현금으로 줬다고 그랬죠. 현금 5만원 빼시고 가지급금에 거래처 걸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이고 거래처 걸라는 말이 없어도 가지급금을 줬을 때 거래처를 13일자 찾아가지고 걸려있으면 무조건 자동으로 걸어서 뺍니다. 17일자 이렇게 말이 없어도 빼요. 같이 걸어서. 여섯 번째 약속은 만기 결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 날짜는 2월 28일이고 주 어반바이크에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전자어음인데 이미 팔고 어음 받았으면 나는 받으러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겠죠. 그 거래는 이미 입력이 돼 있을 거고 그 발행일은 올해가 15년이니까 작년 11월 29일에 받아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음이 만기가 도래해서 만기가 지금 오늘이야. 28일. 그래서 받으러음 빠지고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다는 얘기죠. 왼쪽에 당좌예금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네요. 받으러음 빼고 근데 받으러음 현황에 자금관리 하려니까 받으러음 이제 어음 내용 보시고 걸어서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월 28일자 받으러음을 일단 제거합니다. 어반바이크 어반 금액은 어음이 얼마였더라? 530만원짜리네요. 차변에 당좌 예금 통장에 들어왔다 그랬죠. 당좌 예금은 신한은행 당좌 예금 통장. 신한 5300 플러스. 자, 이제 어음 관리해야 되겠죠. 옆에다 놓고 기능 모음 또는 이 키는 자주 쓸 거니까 외웁시다. F3키 자금 관리. 상태가 지금 만기가 돼서 회수한 거죠. 그러니까 4번 만기를 써야지 만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미 받았을 때 어음이 등록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어음 번호를 직접 치는 게 아니라 이미 등록이 돼 있는 걸 끌어다 쓰는 겁니다. F2키 눌러서 2014년 11월 29일에 발행했을 때 이미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있어야 회수를 하는 거지. 그래서 번호를 치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그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 나머지 발행일자는 어음에 찍힌 11월 29일, 지급일자는 만기일자는 오늘, 지급일자가 만기일자죠. 그 다음에 발행인 써있고 신한은행이라고 다 써있고 왜냐면 이걸 등록할 때 그렇게 다 걸어놨으니까 할인한 것도 아니고 지정은 뭐 쳐도 그만 안 쳐도 그만이니까 넘어가시고
그리고 입력할 게 하나도 없네요. 커서가 들어가질 않죠. 이미 있는 것 갖다 쓰면 끌어만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부가가치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라고 되어 있고 거래 명세서가 있고요. 자료 설명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자료 설명 거래 일자 3월 7일자 오늘 날짜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상대방한테 발급해주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 전송했다. 대금은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어요. 전부 입금됐죠. 그러니까 회수된 결제수단은 현금이란 얘기고 현금 전액 현금 그 매출이죠. 11번 과세 쓴다는 얘기고 공급가액 세액 다 붙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평가 문제에서 거래 명세서에 의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고 복수거래를 이용하시래요. 복수거래 취급하는 품목이 두 가지 이상이니까 상단 툴바에 복수거래 키를 이용해서 각각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상대방한테 일단 발급하시고 1번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절차까지를 진행해라. 혹시 발급할 때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무시하십시오. 이게 이제 실무상 할 때는 자기 날짜 그다음 결제 내역을 바꿀 수 있는데 학습용이니까 그냥 고려하지 마라. 이건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은 천천히 따라가서 해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매출 자료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날짜는 3월 7일입니다. 이렇게 내용물이 많이 들어있죠. 입력이 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그냥 7자 치고 들어갈게요. 3월 7일 과세되는 매출거래 11번 선택하시고 11번 품명이 두 가지 이상이니까 상단 툴바에 복수거래 경주용 A 수량 5개 200만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경주용 B 수량은 10개 150만원 치시고 그 다음에 일단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내가 힐링바이크고 공급받는 자가 어반입니다. 한영키 바꿀게요. 어반 그 다음에 전자세금 자리 방금처럼 지문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건너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문제 한 회차당 1개 정도 이걸 실습시키니까 나머지는 뭐 강제로 전자 입력하세요 그러면 우리 흔히 보던 대로 그냥 1번 이렇게 누르면 끝이에요. 1번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관리를 하려니까 건너뛰고 붕괴는 이제 해야 되겠죠. 아까 뭐 받았다고 그랬냐면 자기압수표 뭐 받았다고 그랬더라? 자기압수표 받았네요. 전액 현금이죠. 1번 누르면 되겠어요. 상품 판 거 맞죠? 붕괴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자료가 전자세금자 발행 및 내역 관리 갈게요. 요거 이렇게 살려놓고 자, 여기가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및 전자세금 발행 및 내역 관리. 처음 하는 거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클릭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가 지금 3월 7일자죠. 날짜를 3월 7일이니까 구체적으로 치셔도 되겠고 거래처는 뭐 3월 7일에 거래가 하나밖에 입력 안 했으니까 엔터를 쭉 치시고 가면 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절차는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해야 되겠대? 상대방한테 지금 전송하는 거예요. 이메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려니까 이제 필수적인 게 거래처 등록에 이 사람의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메일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안 된다. 발행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여기 체크하시고요. 지금 전송이 안 된 상태죠. 국세청은 비어있고 그래서 전자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 비밀번호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 이런 전자세금 계산서를 상대방한테 보내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 도전이 운영하고 있는 빌 36524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곧바로 전송을 시키는데 이제 그때 아이디는 실제 자기 아이디겠죠. 근데 이 지금 그러니까 가상 화면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지금 아이디로 자동으로 찍히게 돼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나와 있으니까 확인만 누르시면 됩니다. 로그인 한다는 얘기죠. 세금계산서를 상대방한테 발행하려고. 자,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의 내용물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전액 현금이라고 찍혀 있고, 발행을 누릅니다. 지금 이 절차는 상대방한테 전자세금계산서가 가는 거예요. 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발행이 끝나면 비어있던 칸이 발행 대상이라고 돼 있죠. 이제 너 발행을 했으니까 여기서 발행 대상이고, 그럼 이제 국세청에 결국은 전송해야 되는 내용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발행이 끝났으니까 이거를 전송을 할게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가 갑니다. 이 화면이 이제 빌 36524라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돈 내고 들어가셔야 돼. 거기 가서 회원가입을 하셔서 여기 이제 이게 자기 아이디겠고, 아까 이 프로그램은 가상화면이니까, 그러니까 가상화면이니까 아주 오래된 화면 나와 써 있는 거죠. 2011년에 처음이 가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지. 그럼 로그인 하시면 돼요. 실제처럼 보이려고 가상화면이 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국세청에 전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미전송된 거 조회해서 찾습니다. 찾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지문에 뭐라고 했냐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결제 내역,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야. 요거 따지지 말아라. 여기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커서가 이쪽에 여기 있죠. 여기 밑에 발행 버튼 누릅니다. 발행 완료. 제가 지금 여러분 화면이 잘 보이도록 픽셀을 좀 올렸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귀퉁이가 잘 안 보이는 건데, 발행 완료. 완료가 끝났는데 왜 이런 메시지가 뜨냐. 이게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없는데 내가 지금 이거 눌렀다 이렇게 보시는 거하고 똑같아. 한 번만 누른 건데 두 번 누른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나면 이제 국세청에 전송한 결과를 보셔야 되겠죠. 매출 조회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 전송이 성공했습니다 라고 뜹니다. 국세청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거래처에 보냈잖아. 두 번째 국세청에 전송 끝났지. 끝났으니까 닫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 화면을 발행 대상인데 조회 다시 눌러보면 전송 성공했습니다 라고 자료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다른 자료가 많았을 때 얘는 전송한 건지 안 한 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전송이 끝났다. 성공적으로 닫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자리가 있죠. 화면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조회를 누르면 전자 발행이라고 자동으로 찍힙니다. 이게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몇 번 반복해 보면 그냥 클릭 하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두 번째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3월 18일 구체적으로 써줬고, 이게 혹시 안 나오면 여기서 날짜를 찾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3월 18일 관리부 업무에 쓸 3D 프린터를 삽니다. 뭘 삽니까? 비품을 삽니다. 그리고 카드 매출 전표를 받은 거죠.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입력을 해야 되겠죠. 뭐로 해야 되겠어요? 57번 카드 과세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것에 매출 공급가액 부가세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결제카드는 신한카드고, 사원거래처는 주식회사 그래전자고, 결제수단은 카드니까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매입 매출 날짜 3월 18일 매입 쪽 유형 중에서 매입세 공제가 됐는데 카드로 결제했다. 57번 카드과세. 신용카드는 뭘 썼다고 그랬죠? 신한카드. 신한 찾아서 거시고 확인하시고, 품명 3D 3D 프린터 수량 단가 입력하실 필요 없겠죠. 공급가액 120만원에 이렇게 지면 쪼개버리죠. 원래 카드과세는 대가리 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70필요는 없고 다시 고치면 되지. 이렇게 12. 그 다음에 어디서 샀냐면 그래전자에서 샀네요. 세금계산서가 아니죠. 건너뛰고 분계는 미지급금 처리해야 될 테니까 혼합 누르시고, 사원권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금액은 132만원. 그리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그래전자가 아니죠. 카드사잖아. 그래서 신한카드로 갈아 끼우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여기를 좀 더 편하게 하려면 그냥 유형이 4번 카드죠. 4번 카드 눌러볼게요. 4번 카드를 누르면 아까 여기 딱 처음 들어오기 전에 카드사 등록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신한카드를 등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거기 등록했는데 이걸 이제 혼합 또는 뭐 외상 이렇게 누르면 그걸 못 써먹는 거니까 그 용도라고만 보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혼합 누르고 하셔도 되고, 예? 혼합 누르고 방금처럼 하셔도 되고, 카드 누르니까 훨씬 편하잖아. 근데 이제 카드의 기본값이 미지급금으로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서를 갖다 대볼게요. 고쳐줄 수 있나?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썼을 때는 기본 세팅 값이 미지급금이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겠네요. 거래처 다시 바꿀게요. 신한. 다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삽을 사온 건 비품이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를 혼합 누르고 비품 쓰고 대변에 미지급금 하고 130인데 여기에 이때 거래처가 신한카드가 아니 거래전자가 아니니까 F2키 누르고 신한카드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 예? 좀 적응이 잘 되면 뭘 그럴 필요 있니? 4번 이렇게 누르면 되지 않냐? 비품? 이게 훨씬 편하구만. 다만 여기 계정값은 못 바꿔요. 미지급금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매출거래 전자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세금 계산서가 아니에요.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3월 29일자 날짜가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상품을 판매하는데 이 상품이 전문 잡지야, 신문 잡지 면세죠. 그래서 이 사람 원래 과세사업자인데 이 문제에 한해서 면세는 이런 것도 판다라고 보겠다. 매출이란 얘기겠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시는데 이게 지금 전자 계산서니까 방금 봤던 전자세액서 발행 및 내역 관리하지 말고 그냥 전자 입력으로 1번 숫자 넣고 그냥 끝내라. 이걸 계속 시키면 작업량이 많아서 시간 내에 안 끝나니까 딱 한 문제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전자 입력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팔고 있고 계산서니까 13번 면세 유형 날짜 29일날 팔고 있죠. 매출이고 면세잖아. 13번 면세를 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3번 면세 쓸게요. 29일자 13번. 품명은 바이크 전문 잡지. 수량 20개, 단가 만원짜리. 거래처는 마운틴 바이크. 여기를 전자 계산서 1번 이렇게 누르라는 얘기예요. 결제는 계산서를 봤더니 이쪽에 결제 내역 합계 금액이 전액 외상 미수죠.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 처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외상 분계는 끝났습니다. 네 번째 매입거래 도시가스 요금 나왔네요. 조금 밑에 내려가서 자료 살펴볼게요. 회사의 3월분 도시가스 요금 명세고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라. 그리고 납기일에 돈 내야 되는 날, 내야 되는 마지막 날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된 거래는 일단 생략해라. 그리고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은 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스나 전기를 공급받고 이런 도시가스공사나 한전에 등록을 하게 되면 얘처럼 본 영수증은 부가세법에 따른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이게 세금 계산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가의 세액, 우리가 흔히 봤던 세금 계산서하고 똑같다. 그렇게 입력을 하라는 얘기고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다 같이 나와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작성일자를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될 거니까 4월 20일자가 작성일자로 입력을 하라고 돼 있죠. 즉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세금 계산서 매입인 거예요. 매입세 공제 되겠죠. 그러니까 매입이니까 51번을 쓸 텐데 과세를 날짜가 4월 20일인 걸로 하라는 얘기지. 그런데 보니까 마감일이 4월 30일이에요. 입력은 4월 20일 날 하고 4월 30일까지만 돈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뭐냐.
이 상거래가 아닌 걸 사왔고 이제 가스비가 나간 거죠. 뭘 사왔거나 가스비가 나간 거나 보호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갚아야 되는 거잖아. 빚이잖아. 그러니까 미지급금으로 그때까지 처리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날짜를 볼게요. 이 세금계산서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세금계산서 매입하고 똑같아. 날짜가 4월 20일자로 하라 그랬죠. 4월 20일자. 유형은 세금계산서 매입이에요. 품명은 뭐 도시가스 요금이라고 하시고, 수량 단가 없고, 공급가액은 152500이라고 되어 있고, 거래처는 한국도시공사, 아니, 도시가스주라고 되어 있고, 전자입력 쓰라고 했으니까 세금계산서니까 1번 누르시고, 분계는 혼합 눌러서 차변에, 대변에 생기는 것이, 내가 좀 뭘 했냐? 매출을 골랐네요. 51번을 써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차변에는 도시가스니까 수도광열비를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수도광열보다 가스 수도료가 더 낫겠는데. 도시가스 800번이 없군요. 800번이 없으니까 수도광열비를 쓸 수밖에 없겠네요. 우린 제조업이 아니니까 다 번호는 800번만 씁니다. 대변에는 오늘 날짜는 4월 20일, 주기로 한 것은 4월 30일. 그러니까 상거래가 아닌 외상거래다 라고 보시고 75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미지급금.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4월 25일 상품을 매출합니다. 매출이죠. 카드로 전표 끊었네요. 그러면 17번 카드 과세 쓰시면 되겠고, 과세되는 물건이죠. 매출 채권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쓰래요. 카드로 팔았는데 이 거래 자체가 상거래니까 미수금 쓰지 말고 외상 매출금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없어도, 이런 말 없어도 이제 상거래인 걸 카드로 결제 상대방이 하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을 써야 됩니다. 미수금이 아니라. 뭘 팔았다고 돼 있죠? 상품. 그리고 카드는 우리 카드로 상대방이 결제한 거예요. 나한테. 그 다음에 내 인적사항 나와 있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금액 88만 원이네요. 날짜는 4월 25일. 카드 과세 17번. 무슨 카드로 팔았니? 상대방이 결제한 카드. 우리 카드였죠? 우리 카드 하나밖에 없네요. 선택하시고. 품명은 레저용 B. 수량 단가 빼고 88만원을 쳐야 쪼개는 게 맞겠죠. 잘못되면 다시 고치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김광언인데 아니라 누구냐? 이 사람은 나고 개인 박무원에게 팔았답니다. 사실 뭐 실무상 거래처에 걸 필요 없는데 시험에서는 박무원이 있나 봅시다. 박무원 없는데? 잠깐만요. 여기다 치냐? 박무 있구나. 시험이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 현실에서는 카드를 개인한테 파는데 이렇게 거래처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건너뛰고요. 외상매출금 쓰라고 그랬죠. 2번 누르면 외상매출금이 박무원한테 걸려있는 게 아니죠. 우리 카드를 박무원이가 결제했기 때문에 이 거래처는 이제 바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거를 우리 카드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방식이. 그리고 상품 판 건 맞고요. 나머지 다. 또는 여기를 아까 여기 시작할 때 카드 한번 등록했잖아요. 4번 카드를 눌러.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 카드사가 입력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카드 매출 기본값이 외상 매출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커서가 안 들어가지만 이 방법을 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우면 그냥 혼합 누르고 하시고 한번 봤던 거죠. 전에 나왔던 걸. 안 그러면 여기 처음에 입력했을 때 우리가 우리 카드라고 등록을 했으니까 그걸 사용해 먹으려면 4번 카드를 등록을 하게 되면 유형을 그냥 이게 외상 매출금에다가 카드도 그냥 자동으로 찍어버린다 이렇게. 그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게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미수금으로 이렇게 찍힌다면 이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본값 세팅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외상
또는 외상 누르고 여기를 고치셔도 되고, 그렇죠? 전액 외상 매출금 처리하려니까. 또는 호남 눌러도 되죠. 호남 누르고 여기를 차변에 외상 매출금 하시고 금액은 880 하고 여기를 다시 거래처를 우리 카드로 바꿔도 되고, 또는 제일 편한 게 4번이니까 4번 누르면 우리 카드 돼 있고 단 얘가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얘가 달라졌을 때는 이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매입 거래 보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네요. 나는 공급받는 자. 지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월 30일에 면세사업에 사용할 디지털 카메라를 사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자, 본 문항에 한해서 이 사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 같이 한다. 그런데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을 사오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불공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해라. 라고 돼 있고, 세금 계산서의 내용 볼게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고 디지털 카메라를 사왔어요. 이게 이제 무슨 상품이냐 봤더니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을 파는 사람인데 디지털 카메라를 면세 사업에 관련돼 사왔다.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컴퓨터 사온 거랑 마찬가지죠. 비품이라고 해야 되겠네, 비품. 그리고 현금 조금 주고 외상은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업태 종목 잘 보시고. 얘가 만약에 디지털 카메라를 파는 사람이라면 상품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외상 매입금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상거래가 아니니까 비품 처리하시고. 날짜는 4월 30일자로 갈게요. 매입세 공제 안 되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54번 불공제 쓰시고, 불공제 사유 면세사업 관련분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디지털 카메라 50만원의 부가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현우전자. 전자 입력하라고 그러니까 1번 누르시고, 분계는 결제수단 복잡하죠. 사오는 거는 비품, 대변에 현금으로 5만원 주고 나머지는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50만원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일곱 번째 매입거래 전자세금 계산서네요. 그리고 지문 먼저 살펴볼게요. 5월 10일이죠. 여기도 5월 10일 써있고, 매장 건물을 취득합니다. 유형자산인 건물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매입세 공제됩니다. 51번 과세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입력을 하시고, 요거를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다가 등록을 시키래요. 코드번호, 내용연수 20년.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축물은 세법상, 프로그램이 세법상으로 돌아가니까 정액법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우송 엔지니어링의 건물 가격 2천만원 되어 있네요. 날짜는 5월 10일. 51번 건물 취득하는 건 매입세 공제됩니다. 건물 금액은 2천만원에 여기다가 우송이라고 치시고 전자 입력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분계는 차변에 건물일 거니까, 그리고 다 돈은 이 외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니까 건물 하시고 미지급금 220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고정자산 등록하라고 그랬죠. 하고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갑니다. 건물 또는 물음표 이렇게 누르시고, 건물 선택하시고 엔터. 코드번호 100번에 건물이라고 입력하시고 취득한 날짜는 2015년 올해입니다. 0511자. 그리고 상각 방법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정액법으로. 이 프로그램 세법상에 따라서 돌아갑니다. 건축물은 정액법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가액은 취득 원가를 칠 텐데, 연도 중에 처음 취득한 자산은 기초가액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신규 취득 자리 있죠. 요 자리에다가 칩니다. 2천을 쳐야 되겠죠. 그리고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여기 원가에 가산하는 게 아니고 2천만 원만 쳐야 돼요. 만약에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면 그때는 자산의 원가가 늘어납니다.
정액법으로 고정이 돼 있고 이걸 정률법으로 바꿔 보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왜냐면 세법이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 연수는 20년으로 하라고 돼 있고요. 나머지 거는 작업하실 거 없습니다. 쭉 자동 계산된 내용 그대로만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4번 결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유동성 대체. 결산하실 때는 일단 수동분기 할 수 있는 거 먼저 다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차입금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장기 차입금이네요. 유동성이 빨라진 걸 대체하라는 얘기고. 12년에 13년에 얘가 이제 16년 6월 30일 상환 예정이에요. 지금 올해는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보고기간 말인 12월 31일로부터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유동성 장기 부채로 갈아 끼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직도 많이 남았죠. 1년 더 남았네요. 얘는 가만히 놔두고 얘만 갈아 끼우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12월 달로 12월 31일자로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없앨게요.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거래처가 농협이었고요. 금액은 1000만원짜리. 대변에 유동부채인 유동성 장기 부채 똑같이 거래처 걸고 1000만원. 두 번째 퇴직금 추계액 12월 30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이 1500입니다. 이걸 이제 설정하고 싶은데 1500만원. 전액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기로 했는데 전기까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면 1500만원이 지금 현재 12월 말일자로 나가겠다 그러면 줘야 될 전부인데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잔액을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만 추가 설정하면 되는데 없으니까 그냥 1500만원을 다 설정하시면 됩니다. 수동분계 할 수도 있고 자동분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자동분계로 하는 게 좋겠어요. 놓고 결산자료 입력에 갑니다. 1월부터 12월 제조업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입력하지 마시고 요 밑에 내려가서 이 퇴직급여 자료가 있거든요.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다가 1500만원을 칩니다. 퇴직연금이 아니라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 그리고 전표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분계가 자동으로 여기에 생겨 있습니다. 왼쪽에 퇴직급여, 오른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 다음에 얘는 재고자산이 숫자를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0원으로. 그래서 답은 뭐 이 두 분계만 그냥 손으로 하는 것도 답.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답. 그러니까 결산자료 입력이 훨씬 편하니까 다른 것과 같이 나오면 이용하시는 게 더 낫겠죠, 이게. 다섯 번째 자료 조회 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또는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라는데 편한데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니고도 뭐 다른 거 찾을 수 있는 거니까. 6월 말 무형자산의 금액은 얼마냐? 6월 말 무형자산. 일단 시산표로 볼까요? 6월 말 엔터. 무형자산의 금액. 무형자산이 영업권과 특허권 1600만원 있습니다. 이게 답이겠죠. 그래서 답 4번 160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인 매출장 또는 부가세 신고서를 보시려는데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이거는 신고서를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메인 매출장으로 보면 불공제를 찾으라는 얘기고 신고서에 가서 2기 예정이죠. 789 7 엔터 89 엔터 엔터 한번 더 치시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 들어있네요. 900에 90 그리고 그것의 내용물들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아까 메인 매출장 보라고 그랬죠. 데이터 저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메인 매출장 여기 가서 공제가 되지 않은 매입세 날짜는 7, 8, 9니까 9 치시고 구분을 뭐로 선택해야 되겠어요? 매입 중에서 유형은 불공제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불공제 사유는 여러 가지니까 놔두고 그러면 이제 걔들만 보인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여기 100, 500, 300 해서 900 두 개가 또 50은 또 뭐냐?
보이지 않는 게 한 건 있네. 950 뭘까? 안 보이는데. 여기로 보면 100, 500, 300 이렇게 보이네요. 요 한 건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분기. 전체 누계구나. 여기 앞전에 7월달 이전에도 또 한 건, 뭐, 한 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거 보는 것보다는 부가세 신고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리를 찾는 게 낫겠죠. 그리고 답안 수록 버튼 눌러서 이제 객관식 문제도 여기다 이렇게 체크 다 하시고, 실기 방금 봤던 1번에 4번, 2번에 3번 이렇게 하고 이제 USB에 저장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네요. 취소할게요.